미국에서 발표된 인류를 소멸시킬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서는 주식인 밥이랑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한국의 반찬들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하얀 쌀밥도 가공식품에 속한다는 겁니다. 쌀을 수확하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미가 되죠. 현미를 둘러싸고 있는 갈색 속껍질, 이걸 전부 벗겨낸 것이 우리가 먹는 백미입니다. 즉 흰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건강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인류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5가지 음식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3,0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먹고 있는 흰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흰쌀로 지은 밥과 같이 드시면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반찬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감자조림이 대표적인데요.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며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혈당입니다.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고체보다 액체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초콜릿 사탕보다 음료수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둘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뭐든지 갈아서 먹으면 안 좋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셋째, 곡식이나 과일의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껍질은 소화 효소가 천천히 꾸준히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열된 뜨거운 음식을 먹을수록 혈당 상승 속도는 빨라집니다.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을 드시면 혈당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탄수화물과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문제는 비단 당뇨병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일종의 임시 저장소인 셈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양이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중성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내장 지방으로 바뀌고 자꾸 쌓이게 된다면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아비포카인이 만들어지면서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당 지수 식품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은 만병의 근원, 다시 말해서 모든 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쌀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아미노산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미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쌀에 있던 영양소의 90% 이상은 날아가 버립니다. 탄수화물로 가득 찬 흰쌀밥을 드시면서 반찬까지 탄수화물 덩어리를 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감자는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혈당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흔히 GI 지수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55보다 낮으면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판단합니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55부터 70까지는 중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으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이 넘는 고혈당 지수 식품은 건강하신 분들조차도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쌀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참 절묘하게도 69.9로 나와 있습니다. 가까스로 고혈당지수 식품을 면했지만 굉장히 높은 혈당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감자조림에 해당하는 찐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고혈당 지수에 해당하는 9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밥반찬으로 드시는 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자료 화면을 유심히 보셨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감자를 갈아서 기름에 볶은 감자전의 혈당 지수는 찐감자의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반드시 지방 혹은 단백질과 같이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이 치솟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슐린 농도를 약간 높여줍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난 후에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반찬들은 식탁에서 당장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이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식도와 위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건강식품으로 둔갑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설렁탕입니다. 소뼈를 푹 고는 설렁탕에 뽀얀 국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저도 가끔 먹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설렁탕은 우리의 건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일종의 패스트푸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설렁탕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뼈를 오랜 시간 끓여 만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는 33.9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많은지 적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유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유 반 컵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 113mg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 한 컵을 드시게 되면 설렁탕 6그릇 반에 해당하는 칼슘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설렁탕을 드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망가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설렁탕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어섭니다. 설렁탕에 영원한 단짝깍두기나 석박지까지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에 따르면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식사 속도가 17.2%가량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먹는다는 것은 덜 씹은 음식을 삼킨다는 것이죠. 입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위장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함께 먹게 되면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묽어지는데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물이 위장에 머물면서 식도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렁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